자, 생생한 바둑 대결 분위기 전해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차분하게 또 3일에 걸쳐서 저희가 특집으로 ISA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각 은행별 특징들도 저희가 마련을 했으니까요.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비교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손님으로 KB국민은행에서 직원을 모셨는데요. KB국민은행 WM기획부의 이경민 차장, 그리고 추가로 도움 말씀 주실 경제금융부의 권순우 기자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SA에 대해서 오늘부터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예. 차장님께서 또 첫 번째 손님이 된 만큼 부담을 갖고 애들에게 또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ISA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이게 뭔지부터는 사실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예. 과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해외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우리 게 없으면 일단 남의 거를 먼저 한번 이렇게 컨닝을 해보면은 예.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ISA를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는 아무래도 금융 선진국인 영국이에요. 1999년에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는데 영국이 그 ISA를 도입했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저축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축을 좀 더 해서 자산을 좀 늘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차원 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가 있고 18세 이상은 증권형 ISA로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탁형 1인명으로 돼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서 이게 나름의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 전체 총 인구의 37%가 ISA에 가입될 정도로 인기가 좋고요. 네. 거기에 누적된 금액도 무려 84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한 100조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비과세 한도가 있는데 네. 영국은 수익이 나면 무조건 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주니어 IS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니어 ISA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서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옆에 나라인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ISA를 도입을 했는데 네. 거기는 그 니폰 ISA라 그래가지고 니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업계에서 보통 요새 이사, 증권사와 이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영국이랑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영국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축만 하는 거예요. 너무하죠. 예, 그냥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되는데도 거의 네. 제로 금리가 계속되는데도 계속 저축만 하는 거예요. 투자는 안 하고. 예. 그래서 도입한 것이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ISA에다가 이제 상장된 투자 상품만 편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인기가 좀 많이 끌어가지고 현재 보급률은 총 인구의 6.5% 정도 되는데 가입하신 분들 중에 한 20% 정도는 그 투자 상품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5년으로 좀 비과세 기간이 제한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좀 재미를 좀 봤죠. 니케이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그 지정이 될 정도로 그 ISA가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능 기간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영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ISA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도입 배경이나 이 상품에 대한 주요 특징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차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먼저 ISA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ISA는 저금리 지금 현재 저성장 금융 환경 속에서 저희 국민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한 국민의 실질적인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도입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상품의 경우에는 한 계좌에서 여러 금융 상품을 담아서 운용을 하고 만기에 금융 상품의 운용 손익을 통산한 다음에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절세형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요, 예적금, 예탁금, 그리고 ELS 등의 파생 결합 증권과 그다음에 펀드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 은행의 일임업 IS 업무를 위한 투자 일임업이 허용되면서 일임업 ISA도 이제는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 제일 그 좋아하는 포인트, ISA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 네. 그 통산한 후에 순이익으로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제가 벌었을 때 세금 내는 거는 네. 좀 덜 아까운데 예. 잃고서 왜 날 안 돌려주냐 이거 좀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ISA는 통산으로 하니까 잃은 네, 거 네, 네. 이렇게 하고 딴 거 하고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네, 네, 한다는 네. 게 참 네.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한 바구니 안에 이런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 환익을 차익을 한번 계산을 해본 다음에 수익이 난 구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다 보니까 좀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은행에서는 신탁형 ISA만 처음에는 이제 도입이 됐다가 예. 일임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건데요. 예. 이렇게 좀 본격화 얘기가 되고 나서 제도가 좀 바뀐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항상 빠르잖아요. 네. 빨리빨리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탁형과 일임형 그 도입된 부분도 있고요. 또 예금자 보호법이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는 신탁에 들어간 상품에 대해서는 그 예금자 보호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금이 3천만 원 있고 그 ISA에다가 3천만 원을 넣어놨다. 그럼 예금자 보호는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예금자 보호법이 바뀌어서 그 ISA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까지를 포함해서 예금자 보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금 토탈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변화는 아직 그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는데 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좀 취재가 되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은 그 신탁 담보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5년 동안 그 인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급전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해약을 하게 되면 또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이율이 어떻게 될지, 담보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출시 이후에도 그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변화된 제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사실 이전에도 네.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과연 이 ISA가 뭐 다들 좋다는 하는데 네, 네, 네.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라고 뭔가 확 느낌은 안 오거든요. 좀 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기존 개별 세제 상품들과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절세 요건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가입 대상의 폭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ISA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농어민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높은 납입 한도인데요. ISA는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인데 비해서 기존 절세 상품인 재형저축은 분기당 300만 원이고요.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 원인데 비해서 아무래도 가장 높은 한도가 적용이 되어서 만기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는 이제 짧은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재형저축인 경우에 7년이고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10년인데 대비해서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아무래도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중기 목적 자금 마련에 유용한 상품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절세 상품과 차이가 무엇이 있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네. 그럼 실제로 누가 가입할 수 있고 네.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아 그래요? 했는데, 예. 아 저도 한번 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고 네. 있습니다. 가입, 그러니까 뭐 딱딱하게 말하면 가입 자격인데, 네, 네. 뭐 다른 나라는 주니어 ISA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네. 자식들도 해도 되나, 아니면 뭐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할 수 있나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ISA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가입 자격이 분류가 됩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이 가입 가능하고요. 이제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방금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분도
이제 근로자시기 때문에 가입이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네. 예. 서민형인가요? 아니면 일반형인가요? 그 연봉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이따가 네. 밝혀지겠죠. 누구는 3년 동안 의무 가입을 해야 되고 누구는 5년 동안 의무 가입을 네,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잠시 후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지하시는 분은 선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겠어요. 그러게요. 약간 소외감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입 자격에 대해서 뭐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서서 또 하나 약간 어려운 말이 나왔었던 게 신탁형과 일임형이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일임형도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과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을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일반형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이 가입 가능하시고요. 서민형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형이 있습니다. 청년형의 경우에는 일반형 요건 충족자 중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와 자산 형성금 지급자가 가입 가능하세요. 제가 봤을 땐 앵커분은 청년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 자격 요건을 이제 갖추셨다면 가입 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저희 국민은행 창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나중에 일임형 ISA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라서 온라인 가입도 가능할 예정이니까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에 방문하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가입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차장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우회적으로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어요. 청년형 가능할 것이다. 네,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저는 청년형 나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게 만 29세가 넘어서 청년형이 안 될 것 같은데 대신 좀 위로라면 위로가 되는 게 전 서민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앞서서 드렸던 네, 것이 네.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신탁형과 일임형이 일임형 어떤 차이가 있느냐였는데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신탁형과 일임업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신탁형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이제 직접 특정 상품과 상품별 비중을 선택해서 직접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일임형 ISA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제시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시면 저희 은행 이제 금융회사에서 전문가가 해당 모델 포트폴리오를 대신 운영을 해주는 상품이고요. 투자자가 원하실 경우에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운용 방법 변경도 가능하고요. 금융회사는 이런 모델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보호 장치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임형 IS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셔가지고요. 평소 이제 영업점 방문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셨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도 있고 유리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신탁형과 일임형에 대해서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앞서서 저희들끼리 얘기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싶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서민형, 청년형, 아, 3년이냐, 5년이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사실 뭐 간단하게 따지고 보면 연봉이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 예. 맞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5년인 5년입니다. 거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권순우 기자가 몇 년짜리를 들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해질 뿐더러 많은 분들이 3년에서 5년이 차장님께서는 짧다고는 하셨는데 다른 세제 혜택 상품에 네, 비해서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것도 목돈이 3년이나 5년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짧다고는 안 느껴지거든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고 저 계세요? 같은 경우도 저는 부동산 시장을 2018년, 19년 그때를 좀 안 좋게 보거든요. 네. 근데 안 좋게 볼 때 부동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예. 지금 2018년이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게 ISA 가입할 때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근데 아까 그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 대출을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걸 가입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 좀 자금을 유동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직접적인 답은 피해 가셨는데요. 어쨌거나 좀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오늘 차장님을 모신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은행별로 그 특징들을 체크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KB국민은행의 ISA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직접 특정 상품과 상품별 비중을 지시해야 하는 신탁형 ISA와 다르게 일임형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표준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직접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 인력의 전문성이 일단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신탁 상품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 KB는 이제 이미 2011년부터 자산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모델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KB 스타플랜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영업점에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뭐 일반 고객이시든 PB 고객이시든 저희가 스타플랜이라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이제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자산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 뭐 관리를 통한 뭐 사후 관리까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현재 구축한 상태에서 이미 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 경험을 갖춘 풍부한 전문 인력도 이미 저희는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저희가 이제 KB국민은행뿐만이 아니고요. KB금융그룹 내 모든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저희 모든 KB금융그룹의 고객들께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산관리 플랫폼이라는 또 다른 이제 4세대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 중이고 이제 이를 저희가 일임형 IS 및 신탁형 ISA와 연계를 해서 고객 맞춤형 상품 제공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포트폴리오의 경쟁력 제고 및 리밸런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또 저희 내부 운영 전문 인력뿐만이 아니고요. 외부의 이제 유수의 전문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및 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와의 협업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전문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 이게 참 오늘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약간 추상적일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예전에 그 국민은행 관련해서 취재했을 때 네. 그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 ISA하고 제일 그나마 유사한 패턴을 볼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이에요. 네.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원금 보장형 말고 비보장형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상품들을 이렇게 편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봤을 때 맨날 쥐꼬리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뭐 욕 많이 먹었잖아요. 수수료 많이 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그 7년 누적 수익률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산관리 역량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를 보시는 게 은행별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ISA가 그 2,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200만. 비과세잖아요. 네. 그래 2%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시려면 그런 부분들의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로보 어드바이저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아직은 좀 낯선 개념인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빅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제 자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요즘에 이제 언론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로봇가 이렇게 자산을 관리해주는 시대가 도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데요. 이제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고객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해당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빅데이터와 그 고객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해가지고 시장 성향, 시장 상황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자산을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제 기존에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시스템이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리를 해주는 시대가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방송 나갔던 화면이 그 네. 국민은행의 쿼터백 예. 상품 R1 상품인데 이제는 그 바둑만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네. 수익률도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의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KB국민은행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자산관리 네. 시스템에서 특별히 강점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로드 어드바이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전에는 뭐 10억 자산가나 뭐 VIP나 이런 1대1 자산관리 받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로드 어드바이저가 보급화되면서 이제 나도 내
어떤 성향이나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ISA 상품 가입하시면 보다 나에게 딱 맞는 내 성향에 맞는 가입 절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ISA 상품 설명을 들어봤고요. 오늘 KB국민은행 WM기획부의 이경민 차장과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